손주가 39도, 고열로 앓던 새벽 3시. 저는 밤새 아이를 안고 미온수로 열을 내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기진맥진했죠. 그런데 아침에 며느리가 저한테 한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머님 온수 밤새 켜두셨죠? 가스비 폭탄 맞아요. 그리고 왜 제 화장품 쓰셨어요? 그거 30만 원짜리예요. 네, 맞습니다. 아픈 손주 간호하느라 켜둔 온수 때문에 혼났고 세수하려고 쓴 클렌징 폼 때문에 도둑 취급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28개월간 매달 보내던 30만 원 자동이체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했죠. 엄마, 자동이체 왜 끊었어? 오늘 빠져나가야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내 ATM이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 내 얼굴 다시 볼 생각하지 마. 64세 할머니가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은 날 잔인하다고요? 비정하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히려 제가 너무 참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64세 유정희 씨는 30년간 회계사무소에서 격리로 일하다 은퇴했고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살아왔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과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으로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매일 가계부를 꼼꼼히 적으며 한 푼 한 푼 아껴왔죠.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아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급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할인이가 산후 우울증인 것 같아. 아기 보는 것도 힘들어하고 매일 울기만 해. 나는 지금 회사에서 구조 조정 분위기라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제발 좀 와서 도와줄 수 있어? 한 달만 아니 2달만이라도 와 있어줘. 사실 며느리 할인과는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사이였죠. 결혼식 때도 시어머니는 사진만 찍고 가라고 했었고 명절 때도 친정만 갔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출산 선물만 택배로 보냈을 뿐 산후조리원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애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손주가 보고 싶었고요. 엄마, 정말 힘들어. 할인이도 많이 아프고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한숨을 깊게 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갈게. 대신 너희가 나를 제대로 대접해야 해. 당연하지. 엄마 오시면 정말 잘할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정혜 씨는 인천 송도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짐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저귀 10박스, 분유 5통, 아기 로션과 물티슈 1박스, 직접 끓인 사골, 곰탕 10리터, 김치와 각종 반찬 10가지, 그리고 현금 50만 원까지. 마트에서 장 본 것만 80만 원이 넘었고 반찬 재료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송도 신도시의 35평 아파트 전세 7억짜리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유정혜 씨가 결혼자금으로 보태준 5천만 원과 매달 대신 내주는 대출이자 30만 원이 없었다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집이었죠. 그런데도 아들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할인이 나왔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더니 얼굴에는 화장이 완벽했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한 듯 단정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들이 유정혜 씨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 집에는 규칙이 좀 많아서요. 먼저 설명드릴게요. 건조기는 낮에 돌리면 소음이 커서 밤 10시 이후에만 돌려주세요. 이불은 햇빛에 말리면 변색되니까 실내 건조봉에만 널어주세요. 청소기는 다이슨 제품인 필터 관리 잘 안 하면 고장나요. 매일 필터 청소해 주셔야 해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집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서 물건을 꼭 제자리에만 둬주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집 사진 올리거든요. 팔로워가 3만 명이라 집이 항상 깨끗해야 해요. 화장실 쓰실 때는 환풍기 꼭 켜주시고 주방 쓰신 후에는 바로바로 닦아주세요. 물때 생기면 안 돼요.
싱크대는 매일 밤 스테인리스 전용 세제로 닦아야 해요. 유정혜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불러놓고 이게 뭔가 싶었죠. 하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게스트룸은 제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어서 옷이랑 가방, 신발이 가득 차 있거든요. 명품 관리가 중요해서 따로 보관 중이에요. 작은 방은 아기 방이고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거실 소파. 유정혜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5평 아파트에 방이 3개나 있는데 자기가 잘 방이 하나도 없다니. 엄마 잠깐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할인이가 예민해서 그래요. 며칠만 참으면 방 정리해서 드릴게요. 아들이 변명했지만 이미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역력했습니다. 유정혜 씨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인용 가죽 소파는 길이가 160cm 정도, 유정혜 씨 키가 165cm인데 다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잘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실은 창문이 서양이라 오후에는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 찜통이 되고 새벽에는 주방 냉장고 소리가 10분마다 윙윙 울렸습니다. 거실이 현관 바로 옆이라 찬바람이 계속 들어왔고 화장실을 가려면 안방 앞을 지나가야 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유정혜 씨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소파가 너무 좁아서 몸을 제대로 펼 수가 없었고 가죽 재질이라 땀이 차서 등이 축축해졌습니다. 베개도 없어서 쿠션을 베고 누웠는데 목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서러웠습니다. 내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닌데 아들 집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다음 날부터 유정혜 씨의 지옥 같은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손주가 울기 시작합니다.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유정혜 씨가 힘겹게 일어나 아이를 안고 분유를 탑니다. 아이를 달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안방 문은 꼭 닫혀 있습니다. 새벽 5시 전날 쌓인 젖병 15개를 하나하나 솔로 닦습니다. 며느리가 젖병은 세제로 3번, 뜨거운 물로 3번 헹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소독기에 넣고 1시간 소독. 오전 6시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한식은 안 먹는다며 서양식만 요구했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구운 토마토, 버터 토스트, 샐러드. 매일 똑같은 메뉴지만 플레이팅은 예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린다면서요. 오전 7시 빨래를 시작합니다. 아기 옷과 어른 옷을 구분하고 수건은 따로, 속옷도 따로, 섬유유연제도 각각 다른 걸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기 옷은 전용 세제, 어른 옷은 향 좋은 세제, 수건은 살균 세제. 오전 8시 며느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주문이 시작됩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스무디로 해주세요. 케일 시금치, 사과, 바나나, 블루베리, 아몬드 우유, 그리고 요거트 넣어서요. 비율은 제가 적어둔 레시피대로 해주세요. 오전 9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봅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지적을 합니다. 어머님, 거실 먼지 좀 닦아주세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아, 그리고 화장실 변기 안쪽도 솔로 닦아주세요. 락스는 너무룩해서 쓰지 마시고 천연 세제로요. 오전 10시 손주 목욕 시간. 며느리가 옆에서 지켜보며 계속 간섭합니다. 물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37.5도 맞춰주세요. 아니에요. 이제 너무 차가워요. 비누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렇게 하면 아기 피부 상해요. 목욕 시간은 정확히 10분이에요. 더하면 안 돼요. 오전 11시 이유식을 만듭니다. 며느리가 준 레시피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당근은 0.3cm 크기로 깍둑 썰기, 브로콜리는 30초만 데치기, 소고기는 한우 안심만, 양념은 일절 금지, 믹서기는 정확히 30초만 돌려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정오 점심 준비. 며느리는 또 특별 주문을 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퀴노아 샐러드로 해주세요. 퀴노아는 15분 삶고, 아보카도는 너무 익은 거 말고 적당한 걸로,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리코타 치즈 올리고, 드레싱은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오일 30일 비율로요. 오후 1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낮잠을 잡니다. 산후 우울증이라 피곤하다면서요. 그런데 방에서는 드라마 소리가 들립니다. 오후 2시 장 보러 마트에 갑니다. 유정혜 씨 혼자입니다. 며느리가 준 리스트대로 장을 봐야 합니다. 유기농만 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반 제품보다 3배는 비쌉니다. 계란 한 판 2만 원, 우유 한 통 8천 원, 유기농 채소들 장 본 것만 매일 5만 원이 넘습니다. 오후 4시 집에 돌아와서 또 청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또 지적합니다. 어머님, 화장실 좀 더 깨끗이 해주세요. 곰팡이 생기면 안 돼요.
그리고 베란다 창문도 닦아주세요. 지문 자국이 보기 싫어요. 오후 5시 아기 이유식 먹이기, 먹다가 뱉고, 던지고, 울고, 며느리는 멀리서 보기만 합니다. 애가 왜 이렇게 안 먹어요? 어머님이 먹이는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요. 오후 6시 저녁 준비, 또 며느리의 특별 주문.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로 해주세요. 연어는 미디엄 레어로 레몬 버터 소스 만들어 주시고 가니쉬는 아스파라거스와 방울토마토로요. 오후 7시 아들이 퇴근합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와서는 바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후 8시 저녁 식사, 유정혜 씨는 서서 먹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먹다가 아기 달래고, 먹다가 설거지하고, 오후 9시 손주, 목욕시키고 재우기,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 중입니다. 언니, 우리 시어머니 진짜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와서 다 해주시니까 너무 편해. 나는 그냥 쉬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들으며 유정혜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오후 10시 빨래 널기 건조기 돌리기, 며느리의 지시대로 정확히 오후 11시 겨우 쉴 수 있나 싶은데 며느리가 나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은 팬케이크로 해주세요. 메이플 시럽이랑 버터 듬뿍 올려서요. 그리고 과일도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준비해주세요. 밤 12시 거실 소파에 겨우 눕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옵니다. 서러워서, 억울해서, 분해서 새벽 2시 또 아기가 웁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유정혜 씨가 다시 일어납니다. 셋째 날,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유정혜 씨가 아침을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실수로 계란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뛰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그거 유정란이에요. 한 판에 2만 원이나 하는데 좀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허당이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바로 치울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앉아 계세요. 이렇게 실수가 많으시면 제가 더 힘들어요. 허당, 실수가 많다? 유정혜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는데 허당이라니. 넷째 날,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특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거실 온도가 32도를 넘었습니다. 서양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그대로 들어왔고 거실은 찜통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땀띠가 나서 계속 울었고 유정혜 씨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달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에어컨 리모컨을 틀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자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잠들었습니다. 유정혜 씨도 잠시 소파에 기대 눈을 붙이려는데 탁 리모컨을 빼앗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낮에는 에어컨 켜지 마세요. 전기세 아세요? 이번 달 벌써 15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은 아기한테 안 좋아요. 감기 걸려요. 며느리가 리모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애가 너무 더워해서. 나도 어지러워서 선풍기로 충분해요. 어머님도 시골에서 오셨으니 더위는 익숙하시잖아요. 옛날엔 에어컨도 없었다면서요. 유정혜 씨는 분당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시골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약하게 키우면 안 돼요. 좀 더워도 참아야 면역력이 생겨요. 어머님 세대는 그렇게 컸잖아요. 유정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에어컨 빵빵하게 튼 방에서 자면서 거실에는 에어컨도 못 켜게 하다니. 다섯째 날, 세 번째 모욕이 이어졌습니다. 유정혜 씨가 자신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한식을 못 먹어서 속이 쓰렸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은 집에서 하지 마세요. 온 집안에 냄새 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음식 너무 짜고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럼 뭘 먹으라는 거니? 그냥 샐러드나 스테이크 같은 거 해 드세요. 냄새 안 나는 걸로요. 그리고 김치도 냄새 나니까 먹지 마세요. 외국인 친구들 초대할 때 김치 냄새 나면 창피해요. 유정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호텔 주방장인가? 내 입맛도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여섯째 날, 네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정혜 씨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와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어머님, 빨래 넣을 때 옷 사이 간격 10cm 이상 띄워주세요. 그리고 색깔별로 분류해서 널어주세요. 흰색, 검은색, 컬러 이렇게요. 제가 강박증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속옷은 손으로 빨아주세요. 세탁기 돌리면 레이스가 망가져요.
한 세트에 20만 원짜리거든요. 브라는 전용 세제로, 팬티는 살짝만 비벼서요. 20만 원짜리 속옷을 손빨래하라고 유정혜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속옷을 만지는 것도 불쾌한데 일곱째 날 새벽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새벽 3시 유정혜 씨가 우는 손주를 안고 있는데 아들 방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유정혜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야, 내 엄마 좀 어떻게 해봐. 냄새나서 못 살겠어. 무슨 냄새? 늙은 사람 냄새 있잖아. 노인네 특유의 냄새. 거실에서 자니까 온 집안에 퍼져. 아침에 일어나면 역한.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그리고 우리 화장품도 막 쓰잖아. 내 클렌징 폼 반이나 없어졌어. 30만 원짜리 라메르인데 내가 아껴 쓰는 건데 막 퍼서 쓰는 것 같아. 그거 엄마가 쓴 건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엄마가 썼겠지. 누가 썼겠어. 도둑 맞은 기분이야. 그리고 우리 냉장고 음식도 막 먹잖아. 내가 다이어트용으로 산 그릭 요거트도 다 먹었어. 하나에 10,000원인데 수입 치즈도 없어졌고 엄마가 우릴 도와주러 온 거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짐 된 거 같은데. 솔직히 애 봐주는 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기저귀도 대충 갈고 분유 온도도 안 맞춰서 먹이고 어제는 애가 토했잖아. 그것도 엄마가 제대로 못 먹여서 그런 거야. 그건 아니지. 엄마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최선.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너무 편하게 있는 거 아니야? 매일 소파 차지하고 있고 TV 도자기 맘대로 보고 전기세도 더 나오고 수도세도 더 나오고 이러다가 진짜 눌러 앉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빨리 보내. 그리고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해. 차라리 돈 주고 도우미 아줌마 쓰는 게 나아. 적어도 도우미는 우리 물건 훔쳐 쓰지는 않잖아.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보내. 내일 당장 보내. 짜증나 죽겠어. 그 노인네 냄새 맡으면서 살 수 없어. 유정희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나는 늙은이 얹혀 사는 거지. 짐덩이 도둑. 조용히 손주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더 많아진 것 같았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냄새나는 늙은이구나. 내 아들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 순간 유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여기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8째 날 새벽 4시 유정희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져온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자신의 옷까지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다시 들어보니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탁자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간다. 손주 건강 기록은 냉장고에 붙여뒀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분한 눈물이었습니다. 억울한 눈물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유정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이 모욕을 참을 수 없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집에 도착한 유정혜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해지. 28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아들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던 것 총 840만 원.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28개월째 꾸준히 이체하셨는데. 네, 주세요. 지금 당장요. 두 번째, 신용카드 가족카드 해지. 아들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 그동안 아들이 급할 때마다 대신 긁어준 카드값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 비상금 통장 정리. 아들에게 비상시를 대비해 주었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모두 빼냈습니다. 네 번째, 적금 해지 방지. 혹시 아들이 와서 사정해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모든 돈을 정기예금으로 묶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도록. 1시간 후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가신 거예요? 하린이가 깜짝 놀랐어요. 놀랐다. 유정혜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왜 끊었어요? 오늘 이체되는 날인데 당장 돈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카드도 끊었고 비상금도 뺐어. 아니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유정혜 씨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너희 부부가 한 말 다 들었어. 내가 냄새나는 늙은이라며, 얹혀 사는 짐덩이라며, 30만 원짜리 화장품 훔쳤다며.
도둑이라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엄마, 그건 오해예요. 할인이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오해야? 노인네 냄새 난다는 것도 오해고 도둑이라는 것도 오해야? 그건 할인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됐어.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840만 원 갚을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없는 돈으로 생각할게. 대신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손주 얼굴도 보여주지 마. 엄마, 제발.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집에 두고 온 기저귀랑 분유, 반찬들 다 써. 100만 원어치야. 그것까지 다 합치면 내가 너희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계산해봤어. 결혼자금 5천만 원, 대출이자 840만 원, 생활비 500만 원, 카드값 만원, 각종 선물 300만 원, 총 140만 원. 내 노후자금 다 너희한테 쏟아부었어. 그런데 받은 게 뭐야? 노인네 냄새, 도둑, 짐덩이. 이게 네가 엄마한테 할 말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 카톡방에 며느리가 올린 글이 떴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단체 카톡방 친 30명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가출하셨어요. 저희가 극진히 모셨는데 성격이 너무 예민하셔서 아기 돌봐달라고 모셨는데 일주일 만에 떠나시고 경제적 지원도 모두 끊으셨어요.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며느리를 이렇게 버리시다니 정말 서운합니다. 아기도 할머니를 찾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이고, 할인이 고생했네. 애 낳고 얼마나 힘든데. 숙자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하더라. 나이 들어서 성격이 변한 것 같아. 며느리 힘들 때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냥 가버려? 할인이 괜찮아? 혼자 애 보기 힘들 텐데. 시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유정혜 씨는 그 댓글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도 내 입장은 묻지 않는구나. 모두가 며느리 편이구나 하지만 유정혜 씨는 침묵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증거를 모으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 SNS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일주일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오셔서는 집안을 어지럽히시고 비싼 물건들도 막 쓰시고 그래도 참았는데 결국 가출하셨네요. 경제적 지원도 끊으시고 앞으로 혼자 아이 키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야죠. 엄마니까요. 시어머니 고부 갈등 힘든 육아, 산후우울증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모두 며느리를 위로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를 빌려서 하는 자리, 모든 친척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유정혜 씨는 참석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예상대로 며느리 할인도 왔습니다. 유정혜 씨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연락도 안 되시고 혹시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유정혜 씨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며느리가 또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과장되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예고도 없이 가시는 바람에 저 혼자 아이 보느라 죽을 것 같아요. 산후우울증도 심한데 경제적으로도 갑자기 지원이 끊겨서 너무 막막해요. 친척들이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 유정희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유정희 씨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왜 떠났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직접 들어보세요. 유정희 씨는 핸드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최대로 켜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야, 내 엄마 좀 어떻게 해봐. 냄새 나서 못 살겠어. 늙은 사람 냄새 있잖아. 노인네 특유의 냄새.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너무 편하게 있어. 30만 원짜리 화장품 훔쳐 쓰고 1만 원짜리 요거트도 다 먹고 차라리 돈 주고 도우미 아줌마 쓰는 게 나아. 그 노인네 냄새 맡으면서 살 수 없어. 녹음이 끝나자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포크를 떨어뜨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정희 씨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드릴게요. 거실 소파에서 하루 3시간도 못 자고 잠을 잤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밥은 서서 김치에 찬밥 말아 먹었고 32도가 넘는 거실에서 에어컨도 못 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사진들, 며느리가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유정희 씨가 떠난 바로 다음 날 찍은 사진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는 모습. 산후 우울증으로 죽을 것 같다면서 다음 날 바로 놀러 가셨네요. 혼자 애 보느라 힘들다면서. 애는 어디 있죠?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3년간 이 부부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아세요? 유정희 씨는 준비해온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온 것이었습니다. 결혼 자금 5천만 원. 이건 제 남편 죽기 전에 남긴 유산이었어요. 전세 대출이자 매달 30만 원씩 28개월. 840만 원 생활비 지원, 500만 원 카드값 대나 500만 원 각종 선물과 용돈 300만 원, 총 7,140만 원입니다. 친척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받은 대우가 뭡니까? 노인 냄새 난다, 얹혀 산다, 짐덩이다, 도둑이다. 30만 원짜리 화장품 훔쳐 썼다고 도둑 취급받았습니다. 큰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숙자야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 대우를 받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과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 지원도, 육아 도움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유정혜 씨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용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나 알아? 제가 엄마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 내 잘못은 그게 아니야. 내 잘못은 아내의 꼭두각시가 된 거야. 남자답게 살지 못하고 비겁하게 산 거지.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듣고도 모른 척한 거야. 그게 아들이야?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너, 할인이 유정혜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기억해라. 너도 언젠가는 늙어. 너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때 네가 한 일이 그대로 돌아올 거야. 네 딸이 너한테 늙은 냄새 난다고 할 때 그때 내 심정을 알게 될 거야. 유정희 씨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60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 20년을 저 자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식장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저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하지도 않고요. 차라리 그 시간과 돈을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정혜 씨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8시에 집에 와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습니다. 거실 소파가 아닌 자기 침대에서 푹 자고 따뜻한 밥을 식탁에 앉아서 먹고 에어컨도 마음껏 켭니다. 주민센터에서 컴퓨터를 배워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64세에 시작하는 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떨리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매주 산에 오르며 수다를 떱니다. 모두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며느리가 시누이와도 싸우고 형수와도 싸우고 결국 친정과도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보니 며느리는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아이는 거의 방치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육아 브이로그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유정혜 씨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네. 제가 직접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하루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책임져야지. 네, 알아요. 제가 키울게요. 대신 가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유정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봐줄 수 있어. 우리 집에서. 그리고 시간당 3만 원 받을 거야. 네. 돈을 받으신다고요? 그래, 할머니라고 공짜로 봐줄 이유는 없잖아. 전문 베이비시터도 시간당 2만 원 받는데 나는 경력 있는 할머니니까 3만 원이 적당해. 아들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 우리는 이제 독립 어른 대 어른의 관계야. 2년 후 유정혜 씨는 67세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빌라.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립니다. 서예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나답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공감했습니다. 블로그는 이제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광고 수익도 조금씩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로 손주를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제주도로 찾아옵니다. 호텔에서 자고 갑니다. 최근 유정혜 씨가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나는 64세에 독립했다. 그리고 67세에 자유를 얻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